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강력한 긴축의 영향으로 미국의 지난 8월 신규 채용 일자리 수가 줄었습니다. 노동 수요가 줄면서 임금 인상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도 약해질 것이라고 전망됩니다. 지난달 해커 조직 바이스 소사이어티의 공격을 받은 LA 통합교육부가 학생 및 학부모와 교직원들에게 신분 도용 위험성을 알리고 보호 조치를 권고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미국으로부터 지원받은 무기를 이용해 2014년 러시아에 병합된 크림반도를 공격할 수 있다고 미 국방부 고위관리가 언급하자 러시아가 이에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와 러시아 등 비오펙 주요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오펙 플러스가 미국의 압박에도 오는 11월부터 원유 생산을 대폭 줄이기로 했습니다. 미랄 선교단은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장애인 학생들의 학업 정진을 위해 2023년도 미랄 장애인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강력한 긴축의 영향으로 미국의 지난 8월 신규 채용 일자리 수가 줄었다고 중앙일보가 지난 5일 보도했습니다. 중앙일보는 노동 수요가 줄면서 임금 인상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도 약해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중앙일보는 미 노동부가 4일 발표한 구인 이직 보고서를 인용, 8월 미국의 고용주가 사람을 구하는 일자리 수는 총 1,005만 3천 건으로 전달보다 110만 건 줄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감소폭은 최근 20년 중 2020년 4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120만 건 줄어든 것 다음으로 큰 규모입니다. 미국 노동시장의 강력한 구인 수요는 물가와의 전쟁에 나선 연방준비제도의 큰 부담이었습니다. 일자리는 많은데 일할 사람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하면 임금이 오르고 이는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구인 중인 일자리 수의 감소로 본격적인 긴축에 나선 연준이 약간 안도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신규 일자리 감소를 긍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경기 침체의 전주곡일 수 있어서입니다. 실제로 미국에선 아마존, 메타, 구글 등 빅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대규모 인력 감축이 진행 중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유통업체 월마트도 연말 홀리데이 쇼핑 기간에 시간제 근무 직원을 전년보다 적게 고용하기로 했습니다. 경기 동행 풍향계로 불리는 물류업체 페덱스도 고용을 동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해커 조직 바이스 소사이어티의 공격을 받은 LA 통합교육부가 학생 및 학부모와 교직원들에게 신분 도용 위험성을 알리고 보호 조치를 권고했습니다. LA 통합교육부는 4일 해커 조직의 전산망 공격으로 유출된 데이터 양은 500GB이나 이곳엔 최소한의 개인정보가 들어있어 안전하지만 여전히 이를 신분 도용 범죄 등에 사용할 수 있다며 가능한 개인 이메일 암호를 변경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조처를 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LA 통합교육부는 그동안 해커에게 유출된 정보는 학생들의 학업 정보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테크크런치 등 전문가들은 해커들이 LA 통합교육부 데이터베이스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여권 및 소셜 시큐리티 번호, 세금 서류, 은행 정보, 코로나19 데이터 등 건강 정보 등을 해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LA 통합교육국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이후 등록생은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제출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학교에 자녀의 소셜 번호를 제출한 학부모일 경우 크레딧 리포트 회사의 번호를 조회하고 동결 조치 등을 취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안내했습니다. 한편 바이스 소사이어티는 지난 3일까지 돈을 지급할 경우 데이터를 거래하지 않겠다고 협박했으나 LA 통합교육부는 이를 거절했습니다. 앞서 바이스 소사이어티는 지난 1일 다크웹에 훔친 LA 통합교육부 데이터를 일부 공개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미국으로부터 지원받은 무기를 이용해 2014년 러시아에 병합된 크림반도를 공격할 수 있다고 미 국방부 고위관리가 언급하자 러시아가 이에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연합뉴스는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 등을 인용, 로라 쿠퍼 미 국방부, 러시아 우크라이나 유라시아 담당 부차관부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무기 지원에 대한 질문을 받고 우크라이나는 이미 확보하고 있거나 우리가 추가로 지원하려는 하이마스 시스템으로 크림을 포함한 전장의 대다수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고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하면서도 그동안 러시아와의 직접적 충돌을 피하려고 노력해온 미국이 러시아가 자국 영토로 주장하는 크림반도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공격 가능성을 언급한 이날 쿠퍼 부차관보의 발언은 이례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서방은 러시아가 크림을 불법 점령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러시아는 주민투표를 근거로 합법적으로 병합했다는 입장입니다. 이번에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추가로 지원하기로 한 무기 하이마스는
다연장 로켓 시스템을 장갑 트럭에 올린 형태의 무기로 한 번에 정밀 유도 로켓 6발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최대의 사거리는 77km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는 지난 6월부터 미국에서 공급받은 하이마스로 러시아 탄약고, 지휘소, 레이더 기지 등 400여 곳을 타격하는 전과를 올렸습니다. 한편 러시아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계속하면서 러우크라 분쟁에 점점 더 깊숙이 개입해 러시아와 서방 간 군사 충돌 위험을 높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와 러시아 등 비오펙 주요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오펙 플러스가 미국의 압박에도 오는 11월부터 원유 생산을 대폭 줄이기로 했습니다. 오펙 플러스는 5일 원내 장관급 회의 후 낸 성명에서 다음 달 하루 원유 생산량을 이달보다 200만 배럴 줄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최대 감산폭입니다. 이로써 오펙 플러스의 산유국의 원유 생산량은 하루 4,185만 배럴로 줄게 됩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오펙 플러스가 하루 200만 배럴 감산을 결정했으나 상당수 회원국이 현재 생산 기준치에 못 미치는 원유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감산량은 하루 90만 배럴 수준일 것이라고 추산했습니다. 외신들은 이번 산유국들의 감산 결정이 유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유가 상승은 미국의 11월 중간 선거에서 집권당인 민주당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이날 회의에 앞서 원유 감산을 강행하지 않도록 산유국에 압박을 가했다고 외신은 전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이날 오펙 플러스의 감산 결정과 관련해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산유국의 이해관계가 얽힌 결정이라면서 미국은 에너지 가격이 낮게 유지되도록 매일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랄 선교단은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장애인 학생들의 학업 정진을 위해 2023년도 미랄 장애인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미랄 장학생과 근로복지생은 1인당 3,600달러의 장학금이 지급되며 꿈나무 장학생은 1인당 1,000달러가 일시 지급됩니다. 미랄 장학생은 대학 또는 대학원 풀타임 재학 중인 장애인이면 지원할 수 있으며 남가주 미랄 선교단에서 준비한 신청서와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최소 500단어 이상의 신앙 간증문, 수입증명서, 출석교회 담임사역자 및 소속학교 담당 지도교수 추천서 2매를 제출하면 됩니다. 꿈나무 장학생은 사랑의 교실 참가자 또는 배움의 기회와 학업의 격려가 필요한 장애인이라면 지원할 수 있으며 신청서와 재학증명서, 수입증명서, 본인 또는 보호자의 신앙 간증문, 추천서 2매를 제출하면 됩니다. 근로복지생은 미주 각 지역 미랄 선교단에서 봉사하는 장애인으로 신청서와 본인의 신앙 간증문, 수입증명서, 추천서 2매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마감은 11월 30일까지이며 이메일 접수도 가능합니다. 발표는 12월 30일 개별 통보되며 장학금 수여식은 내년 1월 16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신청서 제출 및 문의는 미랄 선교단 장학복지위원회 전화 562-229-0001로 하면 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미랄 선교단 홈페이지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세상을 밝히는 크리스천 소식입니다. 케냐의 새 대통령으로 취임한 윌리엄 루터는 케냐 최초의 복음주의 기독교 대통령입니다. 종교가 그의 선거 승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면서 그가 향후 재임 기간 동안 종교를 국정 운영의 중심에 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55세인 그는 자신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에 대해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자신의 임기 동안 제기될 가능성이 높은 동성애자 권리와 낙태 문제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루터 대통령은 성경을 인용하거나 기도하고 심지어 공개적으로 흐느끼기도 했습니다. 선거 기간 동안 상대 후보들은 그를 향해 대리 예수라고 조롱했습니다. 루터 대통령과 그의 아내는 수도 나이로비의 카렌 교회 거주지에 예배당을 짓기도 했습니다. 2019년 인구조사에 따르면 케냐인의 약 85%가 기독교인입니다. 개신교는 33%, 카톨릭은 21%, 복음주의 기독교 20%, 아프리카 기독교인은 7%로 식별됐습니다. 이슬람교도는 약 11%로 나타났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기타 다른 종교를 고수하지만 무신론자라고 밝힌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정치 분석가인 마카리아 무네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루터 대통령이 모든 종파의 기독교인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게 선거 승리의 주된 요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루터 대통령은 선거에서 청년층의 높은 실업률을 해결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치 분석가 헤르만 만요라는
세계의 많은 지도자들이 권력을 잡기 위해 기독교를 활용하고 있다며 그들이 권력을 잡은 이후 상황은 바뀐다고 지적했습니다. 사람들은 케냐의 새 대통령이 약속을 지키는지 지켜볼 것입니다. 크리스천에게 뉴스는 기도 제목이 됩니다. 오늘의 뉴스를 통해 보는 기도 제목입니다.